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오노석입니다. 자, 컴퓨터 일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윈도우즈 XP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드릴게요. 자, 파일 폴더 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복사하고 이동하는 방법. 다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죠. 같이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축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표적인 단축키가 자, 컨트롤 플러스 C. 이건 뭐죠? 자, 컨트롤 C. 자,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축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작 메뉴. 자, 시작 메뉴에서 검색이 있습니다. 자, 검색 기능을 살펴보고요. 자,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그리고 탐색기, 그리고 메모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과 폴더의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요. 파일이란 것은 자료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만일 아래아 한글 혹은 엑셀, 액세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한글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장을 할 때 a.hwp 자, 이게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폴더는 이런 파일들을 담는 상자를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하나의 상자에 담는데 그때의 상자를 우리는 폴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파일과 폴더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파일을 둘러싸도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 방법이죠. 자, A라는 파일, B, C, D, E 이렇게 파일이 있다라면은 마우스로 왼쪽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5개의 전체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속적인 위치에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속적인 위치에 파일을 선택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A, B, C, D, E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A를 첫 번째 파일인 A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A를 선택하고 바로 마지막 파일인 E를 선택하게 되면은 E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A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E를 선택을 할 때 이제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A에서 E까지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파일이 있다라면 A, C, E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C, 컨트롤 키 누르고 E라고 선택을 하면요. A, C, E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파일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컨트롤 A, 자, A가 전체를 뜻하는 O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스스로 연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Shift 그리고 Ctrl, Alt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끌기 했을 때 파일이나 폴더가 어떻게 이동이 되고 복사가 되고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테스트 A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A라는 폴더 안에는 aa.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B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고요. 그대로 끌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파일이 그냥 이동이 되었죠. 자, 파일이 그냥 이동이 되었고요. 자, 다시 그대로 왼쪽 버튼 눌러서 끌기를 하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플러스 기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떼게 되면은 복사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기호 자체가 복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Alt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Alt 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화살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화살표 모양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은 실제 이 파일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이 파일에 대한 정보,
경로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파일과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원본 파일에 지장은 없습니다.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한번 끌기 해 보십시오. 자, 끌기 하게 되면은 한번 여기서 버튼 떼시면요. 여기에 복사, 여기에 이동,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자, 금방 보여드렸던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눌렀을 때 그때에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는 그 메뉴와 동일하죠. 자, 이동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대로 끌기 하게 되면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복사입니다. 자, 컨트롤은 복사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알트 키를 이용해서 끌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통 바로가기는 잘 만들지는 않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컨트롤 키는 복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끌기 했을 때 그리고 Shift 끌기 했을 때는 동일한데요. 그냥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동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컨트롤 끌기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 거고요. 자, 알트로 끌기 하게 되면은 바로가기 이제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 끌기 하고 동일한 것이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면서 끌기 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끌기 하게 되면은 알트 끌기하고 동일해요.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십시오.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잊혀지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복사, 이동, 바로가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클립보드에 이제 캡처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키보드에 보시면요. F12, 자, F12 상단에 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F12 키가 있죠. 자, F12 키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프린트 스크린 버튼이 있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자, 프린트 스크린이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한번 눌러 보시면은 어떤 변화는 없죠.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바탕 화면이 캡처가 된 거예요. 캡처가 되어서 컴퓨터 내부에서 임시 기억 장치에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자, 컨트롤 V 해 보십시오. 자,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복사된 내용을 이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 스크린을 이제 누르시기 전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리고 컨트롤 V. 조금 전하고 좀 다르죠. 자, 폴더만 활성화되었던 폴더만 이제 기억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폴더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색깔이 조금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활성화된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활성화되었다. 이것도 활성화되고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게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하게 되면은 전체 바탕화면이 다 캡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활성화된 이제 어떤 창만 이제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lt 프린트 스크린.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어때요? 좀 전에 활성화되었던 창만 복사가 되었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클립보드라는 것은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임시 기억 공간. 조금 전에 이제 프린트 스크린 눌렀잖아요. 그죠? 자, 눌렀을 때 전체 화면에 대한 정보가 클립보드 임시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컨트롤 V에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죠. 자, Alt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활성화된 창만 이제 복사가 되어서 클립보드에 캡처가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풀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사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맞는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4번 보도록 하죠. 프린트 스크린 키와 함께 활성화된 창을 화면 캡처하여 클립보드에 저장하려고 할 경우,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조금 전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렀을 때 활성화된 창만 캡처를 했었잖아요. 그죠? 캡처를 해서 클립보드에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Shift 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의 설명이 틀렸네요. 자, 한글 윈도우즈의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에 테스트 A 폴더에 있는 aa.txt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C 드라이브에 테스트 B 폴더에 끌어다 놓았다. 자, 이는 파일의 어떤 작업에 해당하는가? 자, 단순히 끌어다 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마우스 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맞는 것은 여러분도 보시고요. Alt 플러스 Shift를 누른 채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폴더로 드래그하면 해당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바로가기가 생성이 된다. 자, 바로가기를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거나 아니면은 Alt 키를 제외한 컨트롤과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또 끌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가기를 생성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Alt 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컨트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중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자, 오른쪽 단추입니다. 오른쪽 단추. 자, 오른쪽 단추를 누른 채 끌어다가 다른 폴더에 놓았을 때 나타나는 단축 메뉴가 아닌 것은, 자, 세 가지 있었죠. 자, 복사, 이동, 바로가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바로가기 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단축 키를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이 페이지 자체를 항상 여러분들 출력을 하시고요. 출력하셔서 모니터 옆에 두시고요. 시험 기간 중에는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이 단축 키를 이용을 하십시오.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단 기본 단축키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C가 뭐죠? 복사, 카피의 의미가 있죠. 카피. 그래서 복사하기. 그리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조금 전에 컨트롤 V 해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봤었습니다. 자, 컨트롤 X는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자, 복사하고 잘라내기는 다르죠. 자, 컨트롤 Z. 자, 컨트롤 Z는 실행을 취소합니다. 실행 취소. 자, 딜리트는 삭제죠.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하게 되면 영구 삭제가 되고요. 자, 프린트 스크린.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겁니다.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은 활성화된, 자, Alt A를 생각하시면 되죠. 액티브, 활성화된 창만 캡처를 합니다. 자, Ctrl A, All이죠. All. 자,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기본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끌기를 이용하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Ctrl 누른 상태에서 끌기 하게 되면은 플러스 기호가 생성이 되면서 복사하기가 되죠. 복사하기. 그래서 컨트롤 C하고 동일합니다. 자, 컨트롤 Shift 끌기 하게 되면은 바로가기가 생성이 되고요. 자, 펑션. 자, F키. 자, F1번부터 해서 F12번까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F1번은 도움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말. 그래서 현재 만일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F1번 누르게 되면 엑셀에 대한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F2번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이 있고요. a.txt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F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요. 자, 이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할 겁니다. 자,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F3번은 검색입니다. 자, 윈도우에 있는 검색 창이 뜨고요. 자, F5번도 자주 사용을 하죠. 새로 고침이 되겠습니다. 새로 고침. 그래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내용, 보통 뭐 서핑을 한다든지, 뭐 웹페이지를 검색을 한다든지, 그럴 때 F5번을 누르게 되면 새로 불러들이면서 새로 고침이 되는 겁니다. 자, 윈도우 키를 이용한 단축키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컨트롤 키와 Alt 키 사이에 이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윈도우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순히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은 시작 메뉴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자, 윈도우즈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시작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M을 누르게 되면 최소화예요. 최소화. 자, 무엇을 열려 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해서 작업 표시줄 쪽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탕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이란 것은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화를 뜻하는 겁니다. 자,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E는 익스플로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탐색기를 뜻하는 겁니다. 탐색기. 윈도우 키를 누르고 E를 누르게 되면 탐색기입니다. 자, 그 다음 F 키를 누르게 되면 검색이 돼요. 검색창이 뜹니다. F, 찾기가 되는 거예요. 찾기. 자, find 약자가 되겠죠. 자, R은 실행 대화 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 대화 상자, ru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요. F1번 누르게 되면은, 자, 그냥 F1번 눌렀을 때는 도움말. 자, 활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윈도우즈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번 누르게 되면은 윈도우즈 XP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페이지도 출력을 해서 모니터 옆에 두십시오. 모니터 옆에 두시고 항상 연습을 할 때 가급적이면 단축키를 이용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탐색기를 실행을 할 때 보통 우리는 그냥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탐색기 실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윈도우 키 누르고 이 버튼 누르십시오. 자,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키보드 전용. 자, 키보드의 키를 가지고 이제 단축키를 만든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Alt F4. 자, Alt 누른 상태에서 F4를 누르게 되면은, 창이 닫혔네요. 자, 다시 한번 Alt F4. 자, 창이 닫히게 됩니다. 자, 활성화된 창이 닫히고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Alt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Alt 엔터키 누르게 되면은 선택한 항목에 대한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작업 표시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일 이 파일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Alt 엔터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선택한 것과 동일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속성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Alt 탭 보도록 하죠. Alt 탭. 자, Alt 탭도 자주 이용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Alt 탭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작업하고 있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서로 이동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lt 탭을 눌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Alt 탭과 비슷한 단축키가 있는데요. Alt 누르고 ESC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Alt 누르고 ESC 누르시면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제 창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이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둘 다 Alt 탭과 Alt ESC 둘 다 작업을 전환하는 것은 동일한데 무엇이 다르죠? 자, Alt 탭은 실제 창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창에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어떤 작업으로 이동을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lt ESC는 그런 창이 없고요. 바로 이동이 되죠. 자, 그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ESC. 자, Ctrl ESC 누르면은 시작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릴게요.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삭제죠. 완전 삭제. 그렇기 때문에 휴지통으로 파일을 삭제한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다음에는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Alt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게 되면은 시작 메뉴를 부른다. 자, 시작 메뉴를 부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 윈도우 키. 자, 윈도우 키를 누르면은 바로 시작 메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일한 이제 단축키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ESC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작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기가 틀렸네요. 자, 3번.
한글 윈도우즈 XP의 바로가기 키와 작업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2번이 맞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를 누르고 M은 미니멈의 약자입니다. 최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창을 최소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보시면은 최신 정보로 고친다. F4라고 되어 있는데 F4가 아니고요. F5번이죠. 자 F5번 눌러야만 새로 고침, 최신 정보로 고쳐집니다. 자 익스플로러 단축키, 그러니까 인터넷 웹페이지를 띄웠을 때 단축키 말씀을 드릴게요.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그 익스플로러가 이제 전체 창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전 사이즈로 해서 줄게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최대화 자 줄어들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Alt 누르고 홈키 한번 눌러볼게요. Alt 키하고 홈키. 자 홈키는 방향키 위쪽에 있습니다. 자 딱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변화 아시겠습니까? 자 다른 페이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기사 퍼스트 사이트 접속을 했고요. 다시 Alt 홈키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처음 실행했을 때 이제 보여지는 홈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홈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자 Alt 키를 누르고 홈 누르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D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D 누르시면은 어디로 이동이 되었습니까? 자 이쪽으로 이동이 됐죠. 다시 자 Alt D 누르게 되면은 주소 표시줄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자 F11번 보도록 하죠. 자 F11번 누르게 되면은 전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F11번. 자 F11번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다음 Ctrl E 한번 눌러볼게요. Ctrl E. 자 Ctrl E 누르게 되면은 웹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띄워지게 되고요. 자 Ctrl N. 자 Ctrl N 누르게 되면은 자 밑에 보세요. 작업 표시줄 보시면은 동일한 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작업 내용과 바로하기 키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전체 화면 표시하는 것은 F11번입니다. 자 전체 화면 표시는 F11번. 자 현재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침하는 것은 F5번이죠. 자 새 창 열기 어떻게 합니까? 새 창 열기는 Ctrl W가 아니라 U를 뜻하는 N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틀렸네요. 자 주소 표시줄에 텍스트를 선택한다. 자 주소 표시줄로 이동하는 것은 Alt D가 맞습니다.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나머지는 읽어주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홈키 누르게 되면은 익스플로러 실행 시 표시되는 첫 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검색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요. 자 검색 기능이 있죠. 검색 기능. 검색 기능은 여러분들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일단 파일이나 폴더를 찾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자 먼저 오른쪽 그 화면 좀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그 검색하는 창이 되는데요. 자 검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파일 이름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찾으려는 파일이 abc.txt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 이름이 기억나면 찾기 쉽겠죠. 그런데 전체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a 별표 주시고요. .txt 이런 식으로 주시면요. A로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로 찾을 수도 있고요. 일부만 알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들어있는 단어 또는 문장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검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 찾고 싶어요.
자, 검색이란 단어가 포함된 문서, 여러 개 문서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 검색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찾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뭐 C 드라이브, 혹시 D 드라이브, 뭐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다. 저장된 위치를 안다 그러면은 좀 더 찾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겠죠. 자, 수정된 날짜에 따라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저장했느냐. 자, 그것을 가지고 찾을 수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정된 파일이다. 그러니까 뭐 만일 2010년 4월 1일에 수정을 했다. 그럼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입력을 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충 4월 1일부터 뭐 4월 30일 사이에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가지고도 찾을 수가 있고요. 파일의 크기. 그 다음 시스템 폴더를 검색할 수 있고요. 숨긴 파일 폴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숨긴 파일이라는 것은 주로 시스템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그 윈도우즈 XP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룰 필요가 없는 그런 파일들, 좀 중요한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 파일들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조건을 주시면 검색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전체 또는 일부 파일 이름을 이용해서 이름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일명이 A 문자로 시작하면서 확장자가 .exe인 파일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 A 별표 주시고 .exe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자, A로 시작하는 파일들 다 찾아져요. 이렇게. 파일에 들어있는 단어 또는 문장, 그러니까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있는 파일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위치가 예상되는 드라이브나 폴더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C 드라이브가 있고 만일 D 드라이브가 있다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알 수가 있다라면 검색하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자, 검색 명령이 주어졌을 때 CD라고 전체 범위를 주게 되면 찾을 위치를 주게 되면 C를 찾고 그 다음 D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C 밑에 A, B, C 폴더 안에 있었다라는 정도까지 안다 그러면 찾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자, 날짜로 예상되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의 범위를 지정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날짜로. 자, 시스템 폴더 및 숨긴 파일 폴더를 일단 설정을 해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는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요.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3일 전에 작성한 문서 파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이거하고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찾기 방법은 날짜 기준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 말씀드릴게요. 자, 찾는 방법은 보조 프로그램 내에 시스템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의 개념 말씀을 드릴게요. 자, C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자, C 드라이브의 전체 용량. 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C 드라이브 내에 파일들을 여러 개 이제 저장을 하고 삭제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장을 했다가, 자, 그 다음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파일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또 지워서 또 뭐 내용을 뭐 다른 쪽에 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차곡차곡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될 것 같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비워진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을 조각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각났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저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접근하는 속도, 그러니까 C 드라이브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빠르겠죠. 좀 더 안정화된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도 삭제하고 또 이제 저장도 하고요, 또 이동도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디스크가 조각이 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은 파일 자체를 좀 순서대로 인접한 공간을 서로 통합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요. 하드디스크에 조각난 파일 폴더를
인접한 공간을 차지하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 곳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통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합했을 때 접근 속도가 빨라져요. 아무래도 흩어져 있을 때보다도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면, 한쪽에 모여져 있다라면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접근 속도하고 관련이 된 것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에요. 자, 그런데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차피 이 공간 안에 있는 파일들을 재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용량이 더 늘어난다. 틀렸습니다. 자, 시스템은 파일과 폴더를 더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자, 이 말 뜻이 접근 속도가 빠르다, 안정적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 파일과 폴더를 더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아무래도 공간이 더 커지겠죠. 자, 공간이 커진다는 얘기가 용량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띄엄띄엄 저장이 되면은 내가 저장하려는 파일이 이만한 크기예요. 자, 이만한 크기면은, 자, 공간 자체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파일을 여기 저기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공간에다가 연속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새 파일과 폴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 작업을 수행하려면 컴퓨터 관리자 계정이 필요하다. 자, 계정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 자, 윈도우즈 XP에서는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 중에서 아무나 이 컴퓨터를 다루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어떤 시스템을 건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작업들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만 해야겠죠. 자, 동생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아무래도 이런 작업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잘못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자 계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자다. 이 컴퓨터를 책임지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관리자 계정만 이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시스템 도구인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단편화가 제거되어,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단편화라는 것은 조각 난 것을 단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편화를 이제 제거를 한다. 그래서 디스크 여유 공간이 늘어난다. 이게 틀렸네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하고는 관계없어요.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XP에서 시스템 도구로 사용되는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에 조각난 파일이나 폴더를 통합할 때 볼륨의 여유 공간도 통합되기 때문에 새 파일이 조각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새 파일이 조각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공간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고 파일 전체가 이만한 크기인데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효과적으로 쭉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탐색기 말씀을 드릴게요. 탐색기. 자, 탐색기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면이 탐색기를 실행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 만족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 있죠. 마우스를 클릭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윈도우즈 탐색기의 상태 표시줄. 자, 이 부분이 상태 표시줄입니다. 자, 상태 표시줄에는 폴더 내에 총 개수, 그러니까 뭐 폴더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C 드라이브. 자, 선택을 했을 때 총 개수 35개의 개체, 뭐 폴더, 파일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35개를 찾았고요. 숨긴 파일은 13개가 있고요. 그 다음 디스크 여유 공간이 472기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디스크 여유 공간을 알 수가 있고요. 선택된 파일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드라이브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파일을 선택하시면요. 그 파일의 크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디스크 공간이 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탐색기에서 어떤 드라이브라든지 폴더라든지 파일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라든지 여유 공간이라든지 크기, 그리고 차지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공유된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끼리 서로 공유해서 많이 이용을 하죠. 폴더 하나를 공유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네트워크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컴퓨터끼리 A 컴퓨터, B 컴퓨터, C, D, E, 뭐 F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컴퓨터에 작업, 우리 팀 작업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A, B, C, D, E, F 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공유 설정을 해요. 자, 공유 설정하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공유 설정하게 되면은 내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을 해서 자, B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탐색기를 실행을 했어요. 그럼 내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가서 A 컴퓨터를 찾고 A 컴퓨터 내에 있는 공유된 작업 폴더를 찾아서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에서.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창의 제목 표시줄 좌측에 창 제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한다. 자, 실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탐색기가 실행된 상태에서 탐색기를 닫는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X표를 누르면 되죠. 자, X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자, 이것을 창 제어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블 클릭하십시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창이 닫혀요. 자, 그리고 Alt 누르고 F4 눌러 보십시오. 창이 닫히죠. 그리고 Alt 누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창 제어 메뉴가 됩니다. 여기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에 가서요. 메뉴에 보시면 파일 있죠. 파일에서 닫기 버튼 눌러도 창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에서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 탐색기 창을 닫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F4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Alt 키를 누르고 F4를 눌러야만 닫히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 내에 이제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 간단한 문서 작성기입니다. 자, 복잡한 것은 보통 이제 전문적인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문서를 작성할 때 이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서식이 필요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서식이란 것은 지금 작성된 이제 파워포인트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는 빨간색, 뭐 검은색, 파란색, 글자체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글자 크기도 다 다르죠. 밑줄 표시도 되고요. 자, 이런 것을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모장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요. 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식이 필요한 이제 어떤 그 문서 편집을 하려면 메모장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자,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SCII 형식이다. 자, ASCII. 자, ASCII는 이제 코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ASCII 형식, 간단한 텍스트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문자열을 작성을 하고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간단한 텍스트를 작성을 한다는 뜻이고요. 자, 기본 저장 파일 확장자는 txt다. txt. 자, 이게 메모장에서 작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메모장 파일은 유니코드, NC, UTF-8, 빅 엔디안, 유니코드.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네 가지가 텍스트 유형, 표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요. 저장할 때 이런 창이 나오죠. 자, 이런 창 보셨습니까? 자, 하단에 보시면 인코딩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N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해보시면요. 유니코드도 있고요. 빅
엔디안 유니코드도 있고요. UTF-8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NC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저장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64K 바이트 미만의 텍스트 파일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메가 이상, 1메가 바이트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경우에는 저장할 수 없어요. 이런 큰 파일들은 메모장으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킬로바이트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용량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억 용량의 단위를 보시면은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가 되겠죠. 비트. 비트는 공간이 한 개입니다. 자, 이 공간에 데이터를 두 가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1 아니면 0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트.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죠. 컴퓨터에서 자, 이것을 생활 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에 보시면은 혹은 모니터의 본체에 보시면 이런 모양 보셨습니까? 자, 전원에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과 0이에요. 1과 0. 자, 비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면은 전원이 들어가고 0이면은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1과 0.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기본은 1과 0이에요. 그래서 1을 저장하거나 혹은 0을 저장할 수 있는 이 공간 하나를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비트. 자, 비트가 8개 모이게 되면 바이트라는 게 됩니다. 바이트.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요. 1024개의 바이트가 모이게 되면은 키로가 붙습니다. 키로. 보통 1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 1000이 키로잖아요. 그죠? 자, 1g이 1000개가 모이게 되면은 1kg이 되잖아요. 그죠? 키로, 1000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1024가 모이게 되면 메가가 됩니다. 메가바이트. 그 다음 또 1024가 모이게 되면 기가바이트. 그 다음 테라바이트. 자, 이렇게 용량 단위가 있습니다. 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메모장의 기능은 직접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실행을 했습니다. 저기다가 타이핑을 해볼게요. 자, 기사 퍼스트.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만 뭐 어떤 그 서식을 바꾼다, 글꼴을 바꾼다 안 됩니다.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어떤 메뉴가 나오진 않죠. 자, 서식에 가서 글꼴 선택을 해볼게요. 한번. 자, 굴림체, 궁서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 기사 퍼스트에서 사자만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사자만 변경하고 싶지만은 전체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서식 기능이 있지만 사실 세부적인 세세한 어떤 설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가시면은 용지의 크기, 그리고 방향, 뭐 여백,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에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자, 편집에 가시면은 자, 여기서 자, 찾기는 이제 컨트롤 F 잘 아시죠? 자, 문서 내에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시간 날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현재 시간과 날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식에 가시면 자동 줄 바꿈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쭉 뒤로 계속 입력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줄로 끝까지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줄 바꿈을 선택하시면은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 사이즈에 맞도록 줄 바꿈이 됩니다. 자, 글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수한 기능 말씀드릴게요. 자, 점 마침표 주시고요. 자, 로그라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제 그 파일을 열었을 때에 시간과 날짜가 나옵니다. 다시. 자, 어때요? 또 날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점 로그 하게 되면은
그 현재 시간과 날짜를 그 파일을 열었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의 종류, 속성,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하나의 부분만 선택을 해서 조정할 수는 없고요. 문서 전체가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속성이나 글자 크기의 종류는 다양하지 못하고요. 자, 인쇄 페이지 설정 가능했죠. 용지의 크기와 용지 출력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변경 가능했습니다. 자, 글꼴 그리고 자동 줄맞춤 보여드렸죠. 찾기 가능하고요. 시간 날짜 삽입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모장은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다양하지 못하죠. 자, OLE 개체 삽입, 그림, 차트 등의 고급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래아 한글 이용할 때는요. 그림이라든지 차트라든지 OLE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좀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데 메모장에서는 그림 삽입할 수 있습니까? 삽입 안 됩니다. 차트 같은 거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OLE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A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한글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글에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기사 퍼스트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자, 이 그림을, 자, B라는 문서에서도 그대로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링크를 시킵니다. 링크를. 자, 이렇게 링크 시키는 것을, OLE라고 합니다. OLE, 개체 삽입. 그래서, 만일 이 원본 파일이 수정이 되잖아요. 그죠? 수정. 자, 기사 퍼스트 1이라고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파일도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됩니다. 기사 퍼스트 1로 수정이 돼요. 자, 이것을 OLE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내용을 개체라고 보고 그 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링크해 주는 겁니다. 링크.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연결된 원본 파일이 변경되면 삽입된 개체에서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좀 편리하겠죠, 그죠? 자, 원본 파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했다. 그러면 각각을 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수정하게 되면 각각을 자동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삽입된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만일 여기서 이제 OLE 기능을 썼잖아요. 이제 삽입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장에서 저장된 텍스트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를 문서의 끝에 삽입하는 것은 .log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대문자로. 자, 문서의 첫 행 맨 왼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글 윈도우즈 XP의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단한 문서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로,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습니다. 서식이 필요한 파일을 만들거나 편집할 때 사용된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죠. 서식이 필요 없을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2번 한글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내용을 개체라고 보고 그 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페인트에서, 자, 페인트는 그래픽 관련된 프로그램이고요. 페인트에서 그림을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제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서를 꾸밀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이 페인트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페인트의 그 기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떤 그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OLE라고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좀 많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 출력을 하셔서, 교재 내용을 출력하셔서 항상 옆에 두시고요. 단축키를 연습을 하면서 평소에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시험장 가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